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제가 CPI 발표를 봤는데, 발표 후에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죠. 18,000불 언저리까지 하락을 했는데, 참 어이없게도 XRP 리플 혼자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그제 빠졌던 가격을 그냥 순식간에 보충을 하더라고요. 회복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리플이 상승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이 조금 늦게 회복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말대로 리플 흑공이 시작된 걸까요? 다른 코인들이 다들 리플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가격은 720원 정도 하고, CPI 발표는 좋지 않게 나왔지만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회복을 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면역력이 좀 생겼을까요? 자산군들이 그러려니 할까요?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들을 할까요? 11월 제롬 파월 발표가, 금리 발표가 2일 정도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또 XRP 혼자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87원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상승을 하기 위해선 787원을 뚫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은 거의 1000원선까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가 많으니까 어쨌든 리플 흑공이 시작됐다는 이 리플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얼마 전에 구글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촉매자가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과연 뭘까요? 국부 펀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펀드를 통해서 그 돈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포트폴리오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돈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어 번 이야기를 드렸고, 개미들이 상승을 시키는 건 분명 한계가 있다. 분명한 건 국부 펀드라든가 아니면 대형 기관들의 참여가 결국 엄청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JP모건, 그리고 블랙록, 골드만삭스, SBI,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그 외에 여러 곳들에서 이미 암호화폐 지갑을 열고 암호화폐 시대를 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어쨌든 메이저 기업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건 순식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초기 시장 단계라는 거, 항상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정보나 지식,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죠. 아, 그랬었지? 맞아. 이런 것들이 있죠. 머릿속 깊이 담겨져 있지만 갑자기 속보라고 나오는 것들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건 그냥 베이직에 깔려있는 여러분들의 정보, 지식이겠죠. 비트코인이란 게 생성이 돼서 지금까지 13년 정도가 흘렀지만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나? 이미 해먹을 사람들 다 해먹고 나가지 않았나? 더 오를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류가 어떤 걸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뭔가를 선택하는 것들은 어쨌든 꽤 오랫동안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사용돼야 되고 가치로 인정받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3년 동안 인류에게 보여준 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의 이변조가 없었다, 해킹 당하지 않았다, 이거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 검증의 결과가 끝나고 이제 써도 될 것 같다. 이거는 지금 블록이 거의 75만 번째까지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75만 번째의 블록이 생성이 됐는데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다. 그러면 이 기술 쓸만한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13년여 동안 검증을 했고, 검증이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는 인류의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그 어떤 악재든 그 어떤 호재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미래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행 업무를 총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가 성장을 하기 위해선 일단은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규제의 명확성이다. 내가 기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항상 그것을 언급을 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마침내 규제의 명확성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가 영상에서 진짜 1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지만 그냥 블록체인이라든가 비트코인, 리플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를 모르는, 블록체인을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은 결국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모르는 대중들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암호화폐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자살을 했다, 뭐 이렇게 나쁜 뉴스들만 접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지만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규제가 나와야 된다. 세금을 내고 싶다. 세금을 내서라도 국가나 정부에서 내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나는 그때 투자하겠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규제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제가 다시 리플 이야기를 하자면 어쨌든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띈 전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수많은 기관이나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결국 XRP 리플이라는 거죠. 요놈 하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똑똑해졌어. 투명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없다. 하지만 다른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를 썼을 때 그들이 언젠가 또 불려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명확성을 띈 놈 하나를 찾을 거란 말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봐보세요. SEC와의 소송이 3년여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2020년 12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2년 10월이에요. 그러면 2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분명히 예측을 했던가 아니면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돼가는 건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 쓰이게 될 것 같고 꼭 써야만 될 것 같은 코인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음모론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블록체인의 향상된 확장성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전화 접속에서 광대역으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부유한 투자자를 암호화폐로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인류에게 보급됐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인터넷이 안 되던 공간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기간보다 인터넷이 보급됐던 그 기간보다 지금의 블록체인 혁명, 제2의 인터넷 혁명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게 전파될 거란 거죠. 시스템을 만들기까지가 힘들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얹어놔도 결국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더 많은 기관과 부유한 투자자들이 결국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 제 썸네일을 보고 이 기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XRP가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시죠? 뭐 저도 가격 예측은 했었죠. 제가 가격 예측을 했던 금액은 어쨌든 XRP 리플이 1,000원에서 1,200원 정도에서 승소가 됐던 합의 발표가 날 거다. 그리고 저는 곱하기 10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일단 10,000원까지는 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크립토뉴스닷컴이라는 꽤 인지도가 높은 이 사이트에서 XRP 가격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을 했던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XRP 최고점 4,800원, 9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상승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10,000원, 12,000 가격은 2차 상승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꽤 신뢰도가 높은 채널에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간다고 해놨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제 예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2018년 어쨌든 3.4달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4,9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그 가격 대비 지금 86%가 하락을 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강세장에서 새로운 고점을 찾지 못했다. 어쨌든 그 이유는 법적 소송으로 인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어쨌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가격까지는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낮은 경제 성장률이 결합이 돼서 소비자들의 투자 심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그 가격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건의 상황으로 봐서는 XRP 리플이 전체 알트코인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SEC와 리플은 모두 약식 판결을 신청을 했고 이 상황들은 XRP에게 매우 낙관적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리플은 지금까지 이 사건에서 많은 긍정적인 판단을 얻었고 모두 좋은 약식 판단을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 과연 그러면 리플이 이기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4달러, 4,800원을 넘어설 것이다. 물론 실제 관심은 3.4달러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660%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전 고점을 얼마나 능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XRP가 하룻밤 사이에 최대 3.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8년 1월과 2021년 11월에 나타난 강세장일 때 리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대비해 보면 최종 가격은 12.24달러이다. 12.24달러면 얼마인가요? 제가 12,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크립토뉴스닷컴에서 예측한 리플의 가격은 17,800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했던 가격보다 거의 5,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더 높게 평가를 했죠. 지금 가격이 700원 정도 하는데 17,800원 17,800원을 예측을 했지만 어쩌면 시장의 상황이 조금만 뒷받쳐 준다면 충분히 3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해요. 저는 크립토뉴스닷컴에서 17,800불을 이야기를 한 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이들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최고의 시나리오이며 작년의 규모로 또 다른 강세장을 가정한다. 이것은 확실히 지금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XRP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므로 지금 일부 XRP를 구입하고 단단히 고정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가격을 충분히 즐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